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우라고 합니다. 신송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이루어진 날인데요. 전체적인 문제를 보았을 때 작년 기조와 똑같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 같은 경우를 어떤 식으로 보아야 될지 풀이를 간단히 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1등급 커트라인 같은 경우는 80점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에 대해서 표현한 식이고요. 2차 함수에 대한 성질, 부등식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문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조건을 보게 되면 부등식 f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있었어요. 얘들의 해가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왔죠. 그럼 얘들 같은 경우를 이항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얘들 같은 경우가 결국에 여기서 x가 x-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럼 양변에 얘가 양수인 꼴 같은 경우를 곱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얘들도 전부 다 이항해서 얘가 fx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6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쓰게 되면은 결국에 f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 플러스 a의 x에다가 이항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a의 마이너스 6이다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있던 식과 얘가 y는 3x-12와 접한다는 거, 이 조건을 쓰게 되면 같다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d는 0이다 쓰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모두 다 이항하게 되면서 결국에 얘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5 플러스 a의 x에다가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6a의 플러스 6은 제로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을 이용하게 되면 5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4a의 플러스 24가 제로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같이 정리하게 되면 a제곱에 플러스 10a에다가 플러스 25에 마이너스 24a에 플러스 24는 제로다 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를 계산하게 되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14a에다가 플러스 49는 제로다 라는 식에서 따라서 a가 7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7이기 때문에 7을 대입하게 되면은 fx를 구했을 때 이 fx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9x에다가 7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48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f1의 값을 물어봤으니 f1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40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정답 2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번으로 보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에 대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 얘들 같은 경우는 y축을 지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여기서 위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 두 개에 대해서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얘들 같은 경우 여기가 2에 해당될 것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3에 해당된다 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잘랐을 때 얘들 같은 경우 원점을 지나는 이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 더하기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묻고 있죠. 합의 최대값이므로 결국에 얘들 같은 경우는 y는 ax라는 식과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는 x에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2 이 식 같은 경우는 x에다가 x 플러스 3으로써 2차 함수식이 각각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에 의해서 얘들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나타낼 것이며 여기에 따른 넓이기 때문에 밑변이 지금 현재 고정인 걸 살펴봤으니 이때에 따른 y값들의 그때의 합의 최대값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따질 것이니까 이 높이만 구하게 되면 되겠죠. 해서 y는 ax가 는 ax라고 가정한 다음에 x를 넘기게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가 얘가 여기 있던 점이 2-a에 해당되게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얘들 같은 경우도 같다 해서 ax라고 가정한다면 이항하게 되면 얘는 a-3에 해당되겠죠.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던 점의 좌표에 그때 y값이 궁금하니까 대입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a에다가 2-a가 될 거고 밑변이 지금 현재 2이기 때문에 넓이 자체가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얘들 같은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여기의 함수값 같은 경우는 지금 음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a에다가 그 다음에 대입하면은 -a에다가 a-3을 하게 된 이 높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밑변에 나누기 이하기 때문에 2분의 3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 둘을 더했을 때의 최대값이니 얘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는 -a제곱에 플러스 2a에 자 더하기 2분의 3에 -a제곱에 플러스 3a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 2로서 묶어내게 되고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a제곱에 플러스 2a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a제곱에 약분해서 더하기 2분의 9a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a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3a에 해당되게 되는 거예요. 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대칭축에 대해서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대칭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쓰게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가 10분의 13에 해당되겠네요. 그럼 이 숫자를 각각 대입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얘들 같은 경우는 자, 10분의 13과 2분의 1을 묶어내면 자, 20분의 13으로 묶이겠네요. 묶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다가 이제 곱하기 10분의 13에 더하기 13에 해당되는 이러한 식이 나오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에 계산해 주게 되면 얘들 같은 경우는 약분해서 2가 될 거고요. 2분의 13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0분의 13에다가 곱하기 2분의 13이겠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는 40분의 169가 나오게 되며 얘들 둘이의 합은 지금 현재 209다 라고 해서 정답 2번에 해당되는 풀이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17번 문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번 문항 같은 경우는 두 자연수 AB입니다. 자연수 A와 B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x-a를 인수로 갖는 다항식 px가 얘를 같은 경우가 x4승에 마이너스 260x제곱에 플러스 b의 형식을 따고 있죠. 그랬을 때 얘들 같은 경우는 상수항과 자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는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서 인수분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얘들 같은 경우가 뒤에 자연수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x-알파에 x-베타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한쪽 같은 경우는 얘가 자연수의 제곱꼴이 될 거고 나머지 한쪽은 자연수의 제곱꼴이 아닌 꼴이 나와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인수로서 존재하면 얘가 한쪽에 x-a에 대한 인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는 복 2차식이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는 x 플러스 a에 대한 인수를 갖게 되겠죠.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가 x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게 된다면 여기 뒤에 거 같은 경우는 x제곱에다가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260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이미 정수에 대한 두 개의 인수로 나눠졌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연수의 제곱꼴이 안 나타나야겠죠.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를 이제 각각 해서 A를 A의 숫자에서부터 자연수 제곱꼴인 1을 넣게 되고 쭉 넣었을 때 최대 16까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였고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30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를 여기서 나타내게 되면 여기에 있던 숫자 중에서 자연수의 제곱꼴이 되는 거를 제외해 줘야겠죠. 거기에 따른 숫자들 같은 경우는 2, 8, 그리고 14, 16까지 해서 총 4가지 숫자가 제외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른 숫자를 집어넣게 되고요. 총 13개의 숫자 중에서 16개의 숫자 중에서 얘가 4개가 제외되기 때문에 12개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P의 개수는 12가 되고요. 그리고 얘들에 의해서 B에 대한 최대값을 묻고 있죠. 두 개에 대한 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260이 B가 됩니다. 따라서 얘들에 대한 대칭축 같은 경우는 2차 식에 대해서 A제곱이 130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얘들 숫자와 가장 가까운 숫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가 11이 된다면 121이고요. A가 13이 된다면 12가 된다면 143으로 칸수가 더 떨어져 있어요. 따라서 A가 최대값이 되는 거는 A가 11일 때라고 확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1이었을 때 그때 값이 B에 대한 최대값이 나타나면서 결국에 우리가 P-1의 전체 제곱분의 Q에 대한 값을 물었죠.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는 11의 제곱분의 B에 대한 숫자가 마이너스 11의 제곱에 곱하기 여기 11을 넣게 되면 121이고요. 마이너스 139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약분에서 139로서 정답 4번에 체킹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답형 3번 같은 경우를 한번 해설할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아마 신성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지 않았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로만 한번 풀이를 해보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서답형 3번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보충교재에서 실제로 실려있던 문제에 대한 변형이었어요. 하지만 보충교재에서는 직선축만 다뤘지 얘들 같은 경우를 1차 함수로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를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AT제곱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답형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얘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가족권을 보시게 되면 가족권에 해당되는 문제가 F1과 그 다음에 F-1이 같다라고 나오죠. 같은 식이면서 F0이 플러스 3과 같아지는 거예요. 얘들 둘이 같다라기 때문에 2차 함수에 대한 대칭성을 나타내고 대칭에 대한 중간값이 0이 되겠죠. 1과 마이너스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0이 대칭축을 가질 것이며 그 다음에 그때의 간격이랑 3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래로 볼록할 것이며 여기 있던 게 0을 갖는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3칸만큼 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 우리는 2차 함수의 AT제곱을 알아야 돼요. Y는 AX제곱 플러스 블라블라가 되면 대칭축에서부터 T 간격이 난다면 Y축 같은 경우는 이 간격은 AT제곱만큼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한 칸 차이가 나는데 AT제곱이니 요거에 대한 개수가 3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 걸 보게 되면 G2 같은 경우는 G2 같은 경우는 G4랑 동일하고요.
따라서 요거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뭐였죠? 얘들 대칭축이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이랑 간격 같은 경우를 똑같이 줘야 되니까 3에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었으니 이 부분은 위로 볼록이겠다. 자, 위로 볼록이면서 동시에 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서 3에 해당되면서 4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는 한 칸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AT제곱을 쓰게 된다면 한 칸에 한 칸 차이니 개수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던 그래프와 여기 있던 그래프에 대한 조건을 가조건에 준 거고요. 그 나조건을 보게 되면 G3에서 F0에 대한 함수값 차이가 20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보다 높이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들이 아래에 있다면 요거에서 요걸 빼면은 어떻게 되겠죠? 음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겠다라는 걸 확인했으니 여기에 대한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들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하는 이런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서 여기서 0이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칸수가 3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3이라는 대칭축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3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개수가 3인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꼭지점과 꼭지점의 차이가 여기서 20이 난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들 같은 경우가 fx 더하기 p는 kx 플러스 k 플러스 1이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를 다 해석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 한 개만 보게 되면 fx 더하기 p가 지금 k에다가 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이다 라는 것만 살펴보면 돼요. 그럼 얘들에 대한 정점에 해당되겠죠? 그럼 결국에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지점이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 개수가 3이면서 원래 있던 대칭축이 요거였다고 했으니 얘가 3에다가 3의 x제곱이었던 이 형태에서 어떤 상수가 있었겠죠? 그럼 얘들 같은 경우를 여기서 y는 ax 플러스 b라고 했더니 얘들을 갖다 썼더니 대칭축이 3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럼 갖다 쓸 거니까 이항하게 되면서 3x제곱에 마이너스 ax가 되는데 그때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가 지금 대칭축을 따져보면은 얘가 a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얘에서도 접하면서 얘에서 동시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6자리에 대한 위치를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들에 대한 마이너스 6에 대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마이너스 6이 될 거니까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 얘가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6x다 이 관계식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서 얘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6x와의 관계성이니까 이항시키게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가 대칭축이 6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AT제곱을 쓰게 되면 여기 있던 위치에서 9칸이 떨어졌고 여기에서는 총 몇 칸이 올라갔죠? 지금 얘는 3칸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여기 간격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 자체가 지금 현재 9칸이 내려오고 3칸이 올라갔으면 얘가 12칸 차이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얘들 같은 경우 동시에 접하는 지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쭉 갔을 때 여기서의 간격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의 간격 같은 경우는 얘들 같은 경우 간격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4칸 차이가 나고요. 기울기가 지금 현재 7칸 차이네요. 죄송합니다. 7칸 차이가 나고 기울기가 6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여기까지 해서 간격은 42칸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9칸 내려오고 3칸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의 간격은 8칸이 되겠네요. 그러면 총 몇 칸이 떨어져 있죠? 지금 동시 접하기 위해서는 총 50칸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p만큼 상대적으로 보다 gx에서는 마이너스 p만큼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리고 올렸을 때 얘들에 대한 절반만큼이 갔을 때 얘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접하는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기 2만 하게 되시면 정답이 25다라는 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 같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대수풀이로 갔을 때는 시간 내에 풀기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로서
이제 간단히 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가지고 얘들이 동시에 접하는 지점인 걸 이용해서 거기에 따른 길이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송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문제에 대해서 킬러 문제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문제들 같은 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같은 경우도 보충교재에 있던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와 그리고 보충교재를 무작정 풀지 마시고요. 풀었을 때 거기에 따른 개념에 대한 변형, 그리고 변형에 됐던 거, 거기 있던 개념 같은 게 녹여들었던 거, 그리고 조건 체크하는 거,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봐서 문제들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하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로 기말고사 때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